신기하네. 월드프도 그렇고 월드프도 그렇고 저번 콘탄도 그렇고 이번 콘탄도 그렇고 왜 그러는 거야 속상하게. 오류라 그러질 않나 스키는. 배관 수락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해라 이제. 엔젤을 시작한 반은 유리한 게 하나 있었죠. 또 회차가 또 안 맞아 떨어져.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9번은 안 할 거고요. 9번은 안 할 거고. 그냥 9번 잠깐 간단하게만 보긴 할 건데, 그 전에 6번이 꽤 오답률이 좀 있어서. 내가 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한번 스케치, 한번 볼까요?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5 가 로그 2의 5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25면 3 지워지면서 로그 2의 25만 남죠. 그러면 2 로그 2의 5가 될 거고, 로그 2의 5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 나눠주시면 로그 2의 5 더하기 2가 되면서 로그 2의 4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는 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킬러입니까? 뒤질래요 진짜?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풀어주시면 속도함수가 1과 2에서 근을 갖습니다. 운동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속도함수가 1과 2를 근으로 갔는데, 여러분들 A랑 B 구해보시면 B가 2가 나오고 A가 3이 나오죠. 그러니까 T는 2서부터 3까지, 2서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라면 요 넓이가 되고, 여기서 계산 실수가 나왔다면 적분 계산 실수겠죠. 그래서 적분 계산 실수를 줄이려고 할 때, 여러분들 사실 그래 적분 계산 실수 줄이려고 적분 테크닉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그죠? 이것만 딱 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직각삼각형에서 얘를 빼버리자. 이 부분 빼버리자. 맞지? 그러면 요 높이 생각해 보시면 3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얼마 나와요? 2가 되기 때문에 높이 2짜리에 밑변 1짜리 직각삼각형의 넓이 1에서 이 부분 딱 넓이는 6분의 최고차 한계수 1 곱하기 x좌표 간격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빼기 6분의 1 계산하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10번도 스케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합동인 두 삼각형 ABC랑 ADE가 있어서 두 선분 AC랑 AD가 서로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ABC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DE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변길이 AB랑 AD랑 그 다음에 EBD가 지금 4라 그랬기 때문에 AB 길이가 지금 4짜리고 AD 길이도 4짜리고 BD 길이가 지금 2짜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DE 길이가 지금 루트 46이다. 요 길이가 지금 루트 46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 그랬기 때문에 DE 길이는 어디랑 똑같죠? BC 길이랑 똑같죠. 얘가 지금 루트 46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물어보기를 지금 AC 길이죠. 이 길이 구해달라는 거고, 자, 그럼 이 길이 구하려면 여러분들 요변 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요 삼각형 안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각 구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알아내면 되거든. 그지? 근데 지금 여기 직각이 있기 때문에 요쪽 각을 알아내시면
그러면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써서 얘를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럼 요 세타는 어떻게 얻어내? 요 이등변 삼각형 내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코사인 세타 나오잖아. 그지? 그럼 코사인 세타 나오니까 구해볼까? 코사인 세타 열심히 구하면 아마 8분의 7인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됩니까? 8분의 루트 15가 돼. 자, 그럼 이쪽 삼각형에서 AC 길이를 x라고 두시면 요각의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기 때문에 각변을 내주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마이너스 8분의 루트 15가 코사인 법칙 써서 4x 루트 46 가지고 2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분의 1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6 이거 풀어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1번 한번 볼까요? 자,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x 플러스 t와 곡선 y는 x제곱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점 P가 점 A에서 점 B까지 x제곱이를 움직일 때 A, P, B 넓이 최대값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상황을 보면 y는 x제곱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y는 x 플러스 t를 이렇게 긋습니다. 여기를 지금 A라고 하고 여기를 지금 B라고 하고서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서 삼각형 APB 넓이가 최대가 될 때를 찾으라는 건데 지금 밑변 길이 AB가 고정이기 때문에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P가 어디 있어야 돼요? P에서의 접선이 EI와 평행한 곳. 그쵸? 그러면 너네가 먼저 찾아줘야 될 건 X제곱의 미분계수가 뭐가 되는 곳을 찾아줘야 돼? 1이 되는 곳을 찾아줘야겠지. 그러면 x제곱의 미분계수 2x가 1이 되는 곳 찾겠다 그러면 x 2분의 1인 곳이니까 점 P가 어디에 있을 때? 2분의 1, 4분의 1에 있을 때 삼각형 APB 넓이가 최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 넓이를 지금 FT라는 거고요. 자, 그럼 FT 넓이식을 써보려면 자, 일단은 넓이 쓸 거니까요. 높이부터 재보시면 y는 x 플러스 t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에 해당하죠. 그러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써주시면 루트 2분의 x 빼기 y에서 2분의 1 빼기 4분의 1 되실 테니까 4분의 1 더하기 t 얘가 지금 높이인 거죠. 그 다음에 밑변 길이 써주셔야 돼. a, b 길이 써주셔야 되는데 a랑 b 길이 구하려고 그러면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x좌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a의 x좌표 알파, b의 x좌표 베타라고 두시면 알파랑 베타라는 게 얘와 얘가 만나는 곳에 해에 해당하잖아. 그러니까 x제곱은 x 플러스 t라는 2차 방정식, 즉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가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알파랑 베타라고 쓰시면 이 AB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기울기 1짜리이기 때문에 x좌표 간격에 몇 배에 해당해요? 루트 2배에 해당하죠? 루트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다. 자, 그러니까 삼각형 요 APB의 넓이는요, 이걸 높이로 가져가고 얘를 밑변으로 가져가는 삼각형 넓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FT가 어떻게 써져? FT는 2루트 2분의 1 곱하기 T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써진다고. 그럼 루트 2가 지워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처리하실 거거든요. 뭐에 대한 식으로? t에 대한 식으로. 그럼 베타 빼기 알파라는 건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어? 요거 이용해서 곱셈 공식 변형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곱셈 공식 변형 시켜줄게. 알파랑 베타랑 지금 합했을 때 1인 거고 알파랑 베타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t인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더한 거 제곱에서 곱한 거 4배 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한 거 제곱 1에서 곱한 거 4배, 마사티 그걸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지.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는 여기다 루트 씌워주시면 그러니까 루트 1 플러스 4t네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루트 1 플러스 4t입니다 라고 하고서 다시 한 번씩 써주실 건데 쓰면서도 느껴져야 됩니다. 지금 보면 1 플러스 4t랑 t 플러스 4분의 1이 사실상 어때요? 4배죠. 얘 4배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 4분의 1 바깥으로 빼면 8분의 1 곱하기 4t 플러스 1
루트 4t 플러스 1 이렇게 되신다는 얘기죠. 괜찮니? 그럼 얘가 지금 ft라는 데에서 자 뭐라 그랬어요? 리미트 t가 마 4분의 1보다 큰 데에서 올 때 ft의 제곱 ft의 제곱분의 4t 플러스 1의 n제곱이 k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지금 얘 제곱이라고 하면 이걸 제곱하셨을 때 64분의 1 곱하기 4t 플러스 1에 몇 제곱 뜹니까? 세제곱이 뜨기 때문에 요 위에 4t 플러스 1의 n제곱을 올려서 둘 다 0으로 가게 하는 극한 쐈을 때 0이 아닌 값 수렴하려면 인수개수를 동일하게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n이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고 그러면 얘가 그냥 지워질 거고 극한식 안에서 어디로 수렴하는 게 돼? 64로 수렴하는 게 되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둘이 더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12번 보겠습니다. 자, P가 2분의 1 이상 1 미만 그 다음에 Q가 1과 3 사이. 자, 두실수 PQ에 대해서 두 점 P랑 Q가 있는데 P는 P, 5분의 4 탄젠트 2분의 P파이 그 다음에 Q는 Q, 5분의 4 탄젠트 2분의 Q파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두 점 좌표를 읽어보시면요 P를, Q를 어떤 함수에다가 대입한 점이 되는 거예요? Y는 5분의 4 탄젠트 2분의 파이 x라는 함수 위에 올려놓은 점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점을 함수 위에다가 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그치? 우리가 여러분들 6평 22번에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점을 함수 위에다가 올리는 거. 자, 그럼 요놈 생각하시게 되고요. 이 아이는 주기가 얼마짜리입니까? 2짜리죠. 자, 그러면 그려볼까요? 자, 5분의 4 탄젠트 2분의 파이 x 주기 2짜리니까 첫 번째 오른쪽 점근선의 위치는 반주기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가 지금 두 번째 점근선 3이 되겠네. 여기가 2인 거고. 자, 그럼 P랑 Q가 어디 놓일 거냐면 P는 2분의 1 이상 1 미만인 곳에 놓이겠대. 그럼 2분의 1의 위치는 딱 절반일 텐데 여긴데 여기 함수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2분의 1 집어 넣어 보시면 5분의 4 탄젠트 4분의 파이 되니까 함수값 지금 5분의 4죠. 그러니까 점 P라는 건 얘보다는 위에 이렇게 놓이게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Q는 1과 3 사이의 X좌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쪽 그래프 모양 위에 Q가 놓이게 되거든. 자, 그런데 두 점 PQ를 이은 직선이 누구에 수직한다? Y는 2분의 1X에 수직한다. 이거에 수직한다 그랬기 때문에 점 P를 지나고 이거에 수직인 직선 이렇게 내가 그냥 대충 그어버릴게.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만나는 곳에 Q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직선 PQ의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마이너스 2일 거야. 그러면 지금 그 다음 조건을 봤더니 PQ 길이가 루트 5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 얘가 지금 루트 5 길이를 가져간다. 그러면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와 직선 위에 두 점 사이 거리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각삼각형을 보실 거고요. 봤을 때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2대 루트 5가 나와야 되죠. 근데 요 길이가 루트 5래는데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고? 1이고 요 길이가 얼마다? 2더라. 자, 그러면 지금 점 P라는 데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다운되면 지금 Q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점 Q라는 걸 어떻게들 쓸 수 있는 거야? 요 점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갔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콜?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다시 한번 얘랑 똑같다는 거고요. 얘가 똑같다는 거고. 그쵸?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요 y는 5분의 4 탄젠트 2분의 파이 x라는 저 함수 위에 올라가 있다. 대입을 해보시면 5분의 4 탄젠트 2분의 p파이 마이너스 2가 5분의 4 탄젠트 2분의 파이에 p 플러스 1이랑 똑같다. 이렇게 되시는 거잖아. 지금 대입한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탄젠트 2분의 파이에 p 플러스 1이라 그러면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p파이니까 각변환 해주셨을 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역수 이렇게 되죠. 괜찮아? 그럼 여기 이 부분이 곱하기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p파이 분의 1이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럼 여기서 탄젠트 내가 앞으로 그냥 t라고 써버릴게. 이렇게 t라고 쓰면 결과적으로 지금 너네한테 주어진 식이 5분의 4t-2가 마이너스 5t분의 4랑 똑같아요 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럼 그냥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양변 5t 곱해주시면 4t제곱 마이너스 10t 5t 곱해서 마사된 거 넘길게요.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시면서 4, 10, 4를 다 2로 나눠주시면 2, 5,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탄젠트 값이 뭐거나 뭐다 2거나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잘 봐. 탄젠트 2분의 p파이가 지금 t라고 해놨어. 탄젠트 2분의 p파이가 지금 t라고 해놨는데 지금 요 5분의 4 탄젠트 2분의 p파이가 자 p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데 있기 때문에 얘 자체는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은 데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탄젠트 2분의 p파이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곳?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 있어야 되니까 누가 안 된다? 얘가 안 된다. 2분의 1이 안 된다. 괜찮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탄젠트 값이 2여야 된다는 얘기고 라고 하면은 그냥 이 점 좌표가 써져 버리지. 탄젠트 값이 2여야 됩니다. 그럼 5분의 8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얼마다?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더라. 이게 지금 너네들한테 원하는 점 Q의 Y 좌표가 되겠죠. 오케이?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눈 딱 주목해야 될 함수는 gx가 되겠죠. 그죠? gx가 연속인 거니까.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음수일 때는 xgx가 fx래요. 우리 주목해야 되는 함수가 gx라고 하면 gx는으로 쓰지 않겠어요? 그럼 x를 나눌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나눌 수 있죠? 어차피 음수에서 x 0 되는 거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gx는 뭐란 얘기예요? x분의 fx란 얘기예요. 자, 다음 x가 0 이상일 때는 fx 곱하기 gx가 x다. 그럼 얘도 지금 gx는으로 쓰고 싶은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 발생해요? fx를 나눠야지만 gx는으로 쓸 거 아니야. 근데 fx가 0이 될 수도 있죠. 그럼 그런 스팟들은 따로 분리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 쓰죠. 어떻게? fx가 0이 아닐 때랑 fx가 0일 때로 나눠 씁니다. fx가 0이 아닐 때는 그냥 나눠주시면 되고요. fx분의 x.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극한으로 처리하죠. 이 gx라는 게 뭐라는 함수를? 연속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연속이다. 그러니까 지금 fx가 0이 되는 각각의 스팟들에서는 이 함수에 극한을 갖다 놓으면 되겠네. 콜? 됐어요? 그런데 봐봐. fx가 0 되는 곳에서의 그러면 이놈의 극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fx가 0 되는 곳이 막 뭐 1이나 3이나 뭐 그냥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생각해봐. 뭐로 할까요? 3으로 할까요? 그럼 3이라고 해봅시다. fx가 0 되는 곳이 3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놈이 지금 3에서 극한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극한 써버려 3으로. 그랬는데 지금 분모는 어디로 간다야? 0으로 가는 곳이잖아 지금. 근데 분자가 지금 0으로 못 가죠. 0으로 못 가요. 그러면 지금 극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게 되니까 이런 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자에 있는 함수인 x가 커버 쳐줄 수가 없다야. 커버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가 있으면 안 된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0보다 큰 쪽에서는요. 0보다 큰 쪽에서는 fx가 0이 되는 게 없어야 돼요. 이놈이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0이 되면 안 된다. 콜? 자, 그러면 사실상 fx가 0이 아닌 곳에서 싹 다 그냥 fx분의 x인 거고 그냥 gx 그냥 얘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렇게 썼을 때 자연스럽게 구간별 함수가 되어 있어요. 지금 gx를 써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누구로? x분의 fx로. x가 0보다 클 때는 누구로?
fx분의 x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가 되어 있거든. 그치?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구간별 함수 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가 뭐 해야 돼? 연속이어야 된다는 데에서 0을 살펴보겠지? 그러면 지금 얘 0으로의 좌극한 볼 거고 이놈은 0으로의 우극한 봤을 때 둘이 똑같다. 그럼 극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새끼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F0이 뭐여야 됩니까? 0이 되네요. 자, 그래서 F0이 0인 거고, 그래서 극한 쏘고 극한 쏴봤더니 F0이 0이라고 하시는 순간 이놈의 극한이 그냥 뭐가 돼버리죠?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의 x는 0으로의 극한 되는 거니까 안 써도 되죠. 뭐가 돼요? 프라임 0이 되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역수기 때문에 프라임 0분의 1 되네. 얘네 둘이 똑같아야 연속되는 거 아니야? 이놈이 지금 좌극한이고 얘가 지금 우극한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네 둘이 똑같다는 데에서 넘기면 f' 제로 제곱이 1이라는 거니까 f' 제로가 뭐 또는 뭐가 되는 거야? 1 또는 마이너스 1 되겠다. 그러니까 케이스가 지금 두 가지가 뜬다는 얘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케이스 두 가지 누가 될지 한번 살펴보자. 참고로 난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시험지 쭉 보시면요, 최고차 함계수가 다 음수일 겁니다. 자, 그래서 f'0이 1일 때부터 한번 볼까요? f'0이 1일 때. 자, 그럼 봐봐. 지금 fx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원점을 지나면서 0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다. 그치?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양수 쪽에서 근이 없다. 원점을 지나면서 미분계수가 1인데 이쪽에서 근이 없다. 그럼 최고차 함계수가 자연스럽게 뭐일 때를 보는 거야? 양수일 때를 보는 게 돼요. 이때가 되면 그냥 최고차함계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럼 내가 이 함수식을 써보면 fx는 x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최고차함계 몰라서 ax에다가 자, 프라임 0이 1이라 그랬기 때문에 x 제끼고 여기다 0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뭘로 달라붙어 이쪽은? 1 이렇게 달라붙겠죠. 괜찮아? 자, 그러면 gx라는 게 그럼 어떻게 써지게 되냐? gx는 이렇게 쓰기로 했거든? 그럼 x가 음수일 때는 x 나누라며 ax 플러스 1 되겠지. x가 양수일 때는 0 이상일 때는 fx 분의 x 쓰자 그랬으니까 a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 아이가 뭐가 존재한대요? 최소값이 존재한대요. 자, 지금 a가 양수인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x가 음수 쪽에서 기울기 양수인 1차 함수로 gx가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밑에서부터 쫙 하고 올라왔을 거 아니야. 최소가 안 떠요, 얘가. 자, 그러니까 얘가 케이스 탈락인 거야. 괜찮니?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죠. f'0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다시 원점을 지나면서 이 원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음수가 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최고차함계수가 무슨 수가 돼버려? 음수가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최고차함계 음수다. 자, 그럼 fx도 다시 한 번씩 써보시면요, x를 인수로 갖는 상태에서 최고차함계수 몰라서 ax에다가 프라임 0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 제끼고 이쪽에다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gx가 어떻게 써지는 거냐면 gx는 x가 음수일 때는 x분의 fx이기 때문에 ax 마이너스 1. 그럼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되고, x가 0 이상일 때는 fx 분의 x라 그랬으니까 a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최소값을 어디서 뜨는지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실게. 자, 0보다 작을 때 a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냥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fx였는데 기울기 음수인 1차 함수인 거죠. 지금 a가 음수인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에서부터 쫙 와가지고 마이너스 1까지 딱 떨어지면서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x가 0 이상일 때는 이 함수로 그려진데 얘 유리함수란 말이야. 점근선이 어디랑 어디죠? x는 a분의 1과 y는 0이죠. 그죠? 그럼 x는 a분의 1인데 a가 음수라니까 a분의 1 이쪽에 있어. 이거랑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그 다음에 어느 쪽에서 그려야겠어요? 이렇게일까요? 이렇게일까요? 지금 여기 지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럼 양수 쪽만 보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 딱 지워지면 사실상 gx가 누구다? 얘더라. 그러니까 지금 최소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게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g 마이너스 3이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g-3이 얼마다? 1이다를 준 거고요. 마이너스 3 여기다 대입하시겠지. 자, 그럼 마3a 마이너스 1이 1이라는 거니까 a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더라. 그래서 fx 다 찾았네. 이제 3 집어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네. 되셨지? 자, 14번 볼까요? 자,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함수 fx가 정의되기를 절대값 2의 6분의 x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FA는 FB인데 A랑 B가 다른 그런 실수 B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가 10이다. 자, 박스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A가 딱 잡혔어. FA가 쫙 그려져. 그럼 그 함수 값을 자신의 함수 값으로 갖는 곳이 또 있다죠. 그 말은 무슨 함수가 아니달까요? 1대1 함수가 아니다. 그치? 저게 없으면 1대1 함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1대1 함수가 아닌 치역에 속하는 x들 중에 자연수가 10개 있답니다. 콜? 그러면 이 함수 한번 그려볼게. 자, 이 함수 원래 점근선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마이너스 k에 와 있고 밑이 1보다 큰 거죠. 증가할 거고 y절편 보시면 1 빼기 k거든요. 음수기 때문에 밑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던 걸 접어 올린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점근선이 어디로 올라와 있어요? y는 k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1대1 함수가 아닌 범위가 요만큼이죠. 그쵸? 그럼 이 안에 함수값을 가지는 그런 x들 중에 자연수가 10개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콜?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당연히 이쪽 안 보고 자연수 볼 거니까 이쪽만 볼 건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얘들아 여기 포함시키는 거야 안 시키는 거야? 안 시켜야지. 여기 지금 얘랑 같은 함수값 가지는 거 더 없단 말이야. 얘 안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점근선이랑 만나는 곳 포함시켜야 안 시켜? 안 시켜야지. 자, 그럼 여기까지 딱 본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지금 경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랑 여기가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딘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 그럼 여기부터 보면 2의 6분의 x제곱 마이너스 k가 뭐가 되는 곳이야? 0 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2의 6분의 x제곱이 k가 되는 곳이야. 그러면 6분의 x가 로그 2의 k라는 데에서 x가 6로그 2의 k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이쪽 볼까요? 여기는 2의 6분의 x제곱 빼기 k 안 접어 올린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생긴 애가 함수값 k 가지는 곳이 되네. 그러면 2의 6분의 x제곱이 뭐가 되는 곳? 2k가 되는 곳. 그럼 다시 6분의 x가 뭐야? 로그 2의 2k. 그럼 k 플러스 1 이렇게 써지죠. 그러니까 x가 얼마? x가 6로그 2의 k 더하기 6 이렇게 써지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요 1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 전까지 자연수 10개 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오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얘가 자연수가 돼서 빠져버릴 수가 있죠. 얘가 자연수가 안 되면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가 자연수면 6로그 2의 K가 자연수면 오다가 얘 빵 하고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나눠지죠. 자, 첫 번째 6로그 2의 K가 자연수일 때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자연수면 자 봐봐. 얘가 자연수야 얘들아. 얘가 자연수. 그러면 얘가 자연수 더하기 6이 되잖아. 얘도 자연수지. 맞아? 그러면 지금 얘서부터 여기까지 자연수 몇 개 들어와 있어? 얘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까지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자연수 5개 들어와 있죠. 여기에 자연수가 5개 들어와 있어. 그럼 총 10개여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자연수가 또 5개 들어와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연수 5개 들어와 있으니까 1서부터 누구까지? 5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여야 된다? 6이어야 된다. 이때는 그러니까 얘가 6이 답니다. 맞지? 그러니까 로그 2의 K가 얼마다? 1이다니까 이때 K가 얼마란 얘기예요? 2란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6로그 K가 자연수가 아니다. 자, 그럼 얘가 자연수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자연수가 아니면 그냥 얘 고려할 필요 없거든요. 얘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요 안에 지금 몇 개의 자연수가 10개의 자연수가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빠지는 거 없이 10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마지막 자연수 10보다는 뭐 할 거야? 클 거고. 콜? 하지만 11은 들여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1보다 작거나 같겠죠. 괜찮습니까? 10이 여기 있을 거고 11은 바깥에 있다는 얘기잖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10보다는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다는 데에서 6로그 2의 K가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6분의 4, 6분의 5 한 다음에 2의 거듭제곱을 올려버리면 K는 2의 6분의 4제곱보다는 크고 2의 6분의 5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시네. 자, 그런데 조건에서 그 다음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K의 6제곱이 자연수라 그랬어요. 그럼 싹 다 6제곱 시켜주셨을 때 2의 4제곱보다는 K의 6제곱이 클 거고 얘가 2의 5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6로그 2의 K가 자연수가 아닐 때예요. 즉 6로그 2의 K라는 건 얘 위로 올려주시면 로그 2의 K의 6제곱이잖아요. 걔가 자연수가 안 된다는 데에서 K의 6제곱이 뭐가 안 된다죠? 2의 거듭제곱이 안 된다죠. 이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K 6제곱 이렇게 범위가 떴을 때 누구를 빼야 됩니까? 32를 빼야 됩니다. 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한 K의 6제곱은 누구부터? 17부터 어디까지? 31까지가 되겠죠. 맞아? 16보다 크고 32보다 작아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지금 K의 6제곱으로 가능한 게 17부터 31까지랑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놈의 6제곱, 64까지. 그쵸? 이거 다 더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오늘도 15번을 보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소재거리가 저저번 회차였나? 기억나나? 이렇게 정적분함수의 제곱 더하기 모 정적분함수의 치역이 뭐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막 엑 타고 내렸다가 엑 하고 올라가는 그 기억납니까? 그거랑 지금 똑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가겠습니다. 나만 똑같을 수도 있지만 가봅시다. 영의 아닌 정수 m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지금 저거 인수분해 해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3x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결과 나오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고 194일 때는 mx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x랑 fx 플러스 1이랑 똑같다. 자, 이 말은 뭐야? 양수 쪽에선 간격 1 반복이란 얘기지.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데까지 그려보시면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중근을 가지고 0을 근으로 갖는 이런 3차 함수가 그려진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바통을 이어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 뭐에 대한? 요 m의 부호를 모르죠. 맞죠? 뭐겠어요? 음수겠죠. 근데 뭐 일단 양수일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m이 양수일 때. 자, m이 양수라고 그러면 자, 0과 1을 근으로 가지니까 최고차 한계수 양수라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앞으로 반복이 되겠죠. 뿅, 뿅, 뿅 이렇게 타고 갑니다. 뭐 점점 줄어드는 모양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함수 gx라는 게 정의되기를 절대값 인테그랄 a서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얘가 뭐가 되길 원해? 실전 미가가 되길 원해.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자, 이 아이의 절대값 시켰을 때 미분이 가능하대요. 항상.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떤 함수의 절대값 시켰을 때 미분이 가능합니다를 따질 때 뭘 확인해? 이 아이의 근을 먼저 확인하지. 그 근에서 꺾이지 않고 부드럽게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 근이 반드시 무슨 근이어야 된다? 중근이어야 된다. 근데 얘는 빼박으로 근이 A에서 잡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 아이가 A에서 중근 나와야 된다. 미분해서 A 집어넣었을 때도 0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FA가 0 되는 곳일 거예요. 콜? 그럼 FA가 0 되는 모든 곳들이 다 가능한 곳이냐? 가능한 A가 될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값 정적분 함수의 실전 미가가 나왔다. 반드시 이 함수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더 붙어낸다는 얘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정적분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뭐 4차 함수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러면 지금 얘가 근으로 가지면서 심지어 중근이 된다 그래서 x축이 여기 이렇게 딱 모일 수 있잖아요. 여기가 a가 되면서. 라고 하더라도 사실 얘는 실전 미가는 아니지. 누구 때문에? 이런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갖다 놨을 때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잖아? 그 만나는 곳들도 같이 뭐가 돼줘야 돼? 중근이 돼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적분 함수를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보자. 이렇게 그려졌으면 fx가 이 아이의 정적분 함수는 계속 fx가 지금 부호 어떻죠? 0 이하기 때문에 계속 뭐 할 거예요? 정적분 함수는 감소하겠죠. 감소 마이너스 2에서 살짝 미분계수가 0이 돼준 거죠. 함수값 0인 거니까. 그랬다가 이렇게 또 계속 떨어졌다가 0에서 다시 한번 또 미분계수 0 돼줄 거고 계속 떨어질 거예요. 계속. 그럼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애가 정적분 함수고, 그럼 이 아이 절대값 시켰을 때 실전 미가가 될 수 있도록 A를 잡아줄 건데, 얘는 내가 아까 그린 이 4차 함수 같은 거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지. 다른 곳에서 A 딱 갖다 놨을 때 만나는 곳이 또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A를 어디다 갖다 놓기만 하면 돼. 이렇게 미분계수 0 되는 곳에다만 이렇게 싹싹싹싹 계속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A가 몇 개야? 이거 지금 실전 미가가 될 수 있도록 한 A 몇 개야? 졸라 많다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실수 A 개수가 3개밖에 없대요. 이 케이스가 탈락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 M이 양수가 아니고 뭐더라? 음수더라. 자, 그러면 요렇게 안 생기고 뒤집히겠죠?
위로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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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요놈의 정적분함수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음수였다가 0 지나가면 계속 양수기 때문에 0에서 극소 찍고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질 거야. 자, 그려볼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 잠깐 미분계수가 0이 돼주고 그 다음 계속 떨어졌다가 0에서 다시 미분계수가 0이 돼주면서 여기서 극소를 찍고서 올라가. 근데 올라가다가 지금 1, 2, 3, 4 이 부분들에서 잠깐씩 미분계수가 잠깐 0 됐다가 다시 0 됐다가 다시 0 됐다가 다시 0 됐다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느낌 왔어? 오케이. 그러면 들어봐요. 이제 이 아이가 그러면 근을 갖도록 할 거고 A에서 그 A라는 곳에서 미분계수가 0 됐고 0이 되는 것까지, 그치? 그럼 A로 잡아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요런 데도 있을 거고 요런 데도 있을 거고 요런 데도 있을 거고 요런 데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많을 거라고. 근데 이게 다 되진 않는다니까. 왜? 만약에 내가 그린 이 모양대로라면 A를 여기다 갖다 놨을 때 X축이 요렇게 잡혀버리면서 이쪽에서 미분계수가 0이 아니잖아. 납득했니? 근데 무조건 되는 애가 한 마리 있죠. 누구? 여기.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들어와. 얘는 무조건 오케이야. 그러면 지금 얘는 빼박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총 A 개수가 3개라 그랬으니까 2마리가 더 들어올 거고 그 2마리가 어떻게 들어오겠니? 착! 하고 붙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X축을 갖다 놨을 때 여기랑 같은 함수값 가지고 있어서 요런 느낌으로다가 X축이 놓일 수 있게 A가 이렇게 2개가 잡혀버리면 되겠지. 이해돼?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런 상황을 만든다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면 지금 요 미분계수 0 되는 곳이 지금 마이너스 2였고 여기서 미분계수 0 되는 곳이 자연수들이었는데 이 자연수들에서의 함수값 중에 얘랑 뭐한 곳이 있다? 같은 함수값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오케이? 같은 함수값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요 함수값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올라간 높이랑 같은 높이만큼 올라간 곳이 있어야 된다죠. 근데 요 높이는 이 함수 입장에선 뭐에 해당해요? 정적분에 해당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뭐부터 찾아줘야 되겠어요? 요거부터 찾아주셔야겠네. 이 넓이가 지금 요 높이가 될 거니까. 그치? 자, 그럼 요 넓이 찾아보시면 어떻게 돼요? 12분의 1로 계산하실 수 있죠. 12분의 최고차 함수수 3 곱하기 간격 2의 세제곱. 세제곱? 4제곱. 자, 그럼 4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높이 4짜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찾아줘야 될 건 이거네. 지금 각각의 자연수 함수값들까지 자연수까지 올라간 높이가 4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넓이의 자연수 배 하면은 그만큼 높아져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내가 그림이 이렇게 안 그려지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부터 1, 2만큼 간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만큼 높아지는 게 이 넓이 하나짜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넓이가 지금 2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 얘가 넓이가 작아져서 많이 이렇게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식으로 잡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요 넓이부터 잡아주면 얘는 6분의 계산을 할 거고 6분의 m 이렇게 되겠지? 아니야. 조심해야지. m 무슨 수야? 음수야. 됐어?
지금 6분의 마이너스 m짜리야. 자, 그러면 보세요. 요 6분의 마이너스 m을요, 한 칸만 갔다 그러면 얘가 그냥 바로 6분의 마이너스 m 한 칸만 갔을 때 이미 4만큼 자라났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쵸? 두 칸 가서 얘랑 똑같아졌다. 그럼 6분의 마이너스 m이 두 개만큼 자라나서 같은 높이 있는 거고, 세 개가 들어왔다. 3개 해야지만 4가 됐다 그러면 슈르륵 돼서 여기서 이렇게 다 같은 함수값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6분의 마이너스 m이라는 걸 어떤 자연수배를 했을 때 뭐가 되면 된다? 4가 될 수 있으면 된다.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m 곱하기 n이 24가 될 수 있으면 되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n은 자연수고 여기서 m이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정수라고 그랬죠? 지금 음수인 정수가 우리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얘 자연수거든. 그럼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24가 되면 되는 거니까 가능한 쌍이 몇 개 잡혀요? 24의 약수개만큼 잡히겠죠. 그럼 24의 약수가 몇 개야? 얘가 지금 2의 세제곱 곱하기 3짜리니까 8개죠, 8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걸 가능하게 하는 m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m1부터 mk라고 그랬는데 그 k가 뭐다? 8이다. 그럼 m2랑 이제 m5 찾아야 되거든요. 작은 것들부터 이제 볼 건데, 자, 얘가 24의 약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1, 2, 3, 4 해서 24까지 가거든? 근데 m은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싹 붙이면 제일 작은 게 누가 돼?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4, 그 다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그 다음 누굴까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M2가 누구야? 마이너스 12. M5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M5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쌤도 이제 여러분들 풀 때 나 다시 풀어보거든. 이렇게 다시 풀어보는데 16번은 틀렸더라고 내가. 그래서 2배를 안 했어요 쌤이. 4분의 1 2에 마이너스 2점이 나와. 그것도 숫자가 딱 7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응? 근데 약간 찝찝한 거지. 내 기억에 이건 2자리 숫자였는데 아니었나? 아유 참. 자, 그 다음에 19번 한번 볼까요? 제곱차 한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여기서 잘 봐. 문제를 조건을 천천히 읽으세요. 조건 천천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정적분이 3개나 있어요. 이걸 fx를 식을 써가지고 집어넣으란 얘기가 절대 아닐 거라고. 그럼 천천히 읽어보면 인테그랄 0서부터 1까지랑 인테그랄 0서부터 2까지랑 인테그랄 0서부터 4까지가 전부 얼마다? 그러면 이건 fx를 건드리란 얘기가 아니죠. 누굴 건드리란 얘기일까요? 인테그랄 0서부터 x까지를 건드리란 얘기죠. 오케이. 인테그랄 0서부터 x까지 ft dt가 누구랑 근으로 갖는다? 1, 2, 4를 근으로 갖는다. 그치? x-1 가지고 x-2 가지고 x-4 인수를 가지고 있다. 근데 fx가 3차 함수였기 때문에 이 정적분 함수는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야. 그럼 1차 인수가 하나 더 있을 거란 말이야? 누구게? 그렇죠. 그렇죠.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를 정적분한 거기 때문에 최고차 한계수
4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물어보기를 인테그랄 0서부터 3까지 정적분이기 때문에 x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 3만 집어넣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x에 대한 방정식 x 플러스 2 곱하기 x n제곱 마이너스 64가 0. 이것의 서다실 개수가 2개고요. 서다실이 2개. 그리고 서다 두 실의 합이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라. 자, 그러면 지금 저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찾아? 이거는 0이랑 이거는 0으로 찾잖아요. 그럼 이거는 0에서 x가 마이너스 2가 뜨지. 그럼 이거는 0에서는 x n제곱이 64가 뜨잖아. 근데 x n제곱이 64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64의 n제곱근 중 실수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4의 n제곱근 중 실수랑 마이너스 2를 모아놓으란 얘기거든. 콜? 그럼 당연히 이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n을 어떻게 구분하시겠어? 짝콜로 구분하실 거예요. 그럼 n이 이제 홀수일 때부터 무조건 먼저 보죠. 얘가 가장 나있으니까. 그럼 n이 홀수라 그러면 여기서 딱 하나 뜰 거고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랑 자, 여기서 뜨는 그 하나가 누구예요? 64가 2의 6제곱이니까 n분의 1제곱 취해주면 2의 6분의 n제곱 이렇게 n분의 6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이렇게 되시겠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뜬 상태에서 이 두 개의 합이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2의 n분의 6제곱이 2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요 n분의 6이라는 숫자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n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우리 지금 n이 홀수일 때 하고 있었기 때문에 6 이하 홀수가 누구 있어요? 1, 3, 5, 3마리 있죠. 그래서 9가 가장 많은 오답이에요. 한 마리가 더 있지롱. 자, 봐봐. 오케이, 찾았어. 끝. 이야. 근데 n이 뭐일 때 안 했죠? 짝수일 때 안 했죠? 자, n이 짝수라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얘 지금 여기서 몇 마리 들어와요? 2마리 들어오게 되죠. 64의 제곱, 짝수 제곱근 중 실수기 때문에 2마리 들어오잖아요. 누구랑 누구 들어와? 2의 n분의 6제곱이랑 마이너스 2의 n분의 6제곱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아까 있던 마이너스 2까지 쳐서 지금 이렇게 되면 3마리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얘랑 같은 놈일 수 있어요. 같은 놈이면 2마리 되잖아. 그치? 그럼 얘랑 똑같다는 건 n분의 6이 누가 된다? 1이 된다. 즉 n이 뭐가 되면 된다? 6이 되면 된다. 그럼 봐라. n이 6일 때 정말 실근합이 0이 이상인지 한번 보시면 n이 6이 되는 순간 사실상 마이너스 2랑 2가 되는 거거든. 둘이 더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조건 만족하지. 그러니까 얘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몇 마리? 가능한 엔 4마리 이렇게 된다. 오케이? 좋아요. 자, 21번 볼까요? 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가 x는 1과 3에서 극값을 가집니다.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지금 1인 거고 여기가 지금 3인 거고. 근데 2.1,f1과 3,f3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점이랑 이 점이랑 y는 x 대칭인 건데
그러면 요 점 좌표가 그냥 써지지. 1,3. 이 점은 3,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콜?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얘와 얘의 중점이 2,2고 원래 극대점과 극소점 두 점의 딱 중점이 누구야? 3차함수의 변곡점이잖아. 그러면 이 변곡점이 지금 2,2가 되니까 이거 긋고 갈게. 2,2 지나는 직선 기울기 일자리 y는 x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fx는 x예요. 이방정식의 모든 실근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해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런 합성방정식을 언제 합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6평 20번 가나다 문제 기억납니까? 이번 6평 20번에서 어떤 합성방정식 나왔죠? 이거 나왔죠. 그죠? ffx는 fx. 그죠? 근데 해설할 때도 얘기했지만 요거 그냥도 풀 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합성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 형태거든요. ffx는 x랑 ffx는 fx. 그러니까 두 가지 합성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가나다 조건 없어도 그냥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는 근데 풀이법이 어떻게 됐었어? fx 뭐 t 치환하시든 x 치환하시든 그렇게 해서 먼저 ft는 뭐 t 치환한다 그러면 ft는 t를 먼저 쫙 풀어서 t 쫙 깔아놓고 t가 사실은 누구였다? fx였다.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내는 거였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풀까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에요. 얘보다는 난도가 높은 방정식인 건 맞습니다. 이 아이를 언제 내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중에 연속 기출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려봤더니 fx가 x가 1 왼쪽에서는 ax 플러스 b였다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cx제곱 더하기 2분의 5x다. 이 아이의 역함수 f 인버스 x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고 그 세 점의 x좌표가 차례대로 마이너스 1, 1, 2다. a 더하기 b, 2a 더하기 4b 더하기 3c인가 뭐 이거 구해라. 그래서 사실상 fx 그래프 모양 그려보면 이 모양 나오는 그래프 있습니다. 자, 이거 얘기할 때 어떤 얘기 하냐면 얘들아 fx랑 f 인버스 x랑 만나는 곳을 보겠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부터 살펴봐야 돼? fx가 연속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속이라고 하면 증감을 확인해야 돼. 증가한다고 하면 역함수와 만나는 곳이 오직 어디밖에 없어요. y는 x 위에서밖에 없지만 감소한다 그러면 y는 x의 대칭인 두 점에서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fx랑 f 인버스 x가 만난다라는 이 방정식은 원초적으로 어떤 방정식에서 태어났다? 이 방정식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ffx는 x라는 이 방정식의 해는 두 세트란 얘기예요. 첫째, fx가 그냥 뭐가 되는 곳? x가 되는 곳. 둘째, fx 위에 y는 x의 대칭인 두 점. 오케이? fx는 x가 되면 그냥 여기가 x인 거니까 fx가 되고 다시 x가 되니까 그냥 x가 돼. 얘는 무슨 뜻이 되냐면 이거 고등학교 수학하에서는 뭐라고 배웠냐면 이걸요. 여러분들 수학하에서는 사실 잘 떠올려 보시면요. 연속 그래프를 잘 안 봐요. 여러분들 함수 정의역과 치역 생각해 보면 정의역 안에 뭐 몇 개의 원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뭐 대응시키는 짓거리 하잖아요. 뭐 이런 거. 기억나죠? 그때 이렇게 해요. X 안에 A랑 B가 두 마리가 있다. 뭐 이걸 또 똑같이 치역으로 가져간다 치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겠다는 게 fx니까 f 두 개 합성이라서 한 번 더 갈 거예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ff를 태웠더니 같은 곳으로 갔어요가 되거든.
x라는 걸 f 태우면 똑같은 놈이 됐다요. 그럼 a가 f 타고 f 탔을 때 다시 a로 도착하면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b가 f 타고 f 탔을 때 똑같이 b로 도착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a랑 b가 방정식이 해가 되는 거지. 지금 fx는 x는 자기 자신한테 그냥 가는 애였다예요. 그럼 당연히 a가 a로 가면 다시 또 a가 a로 가니까 a가 지금 저 방정식이 해가 되는 거지. 근데 이 방법이 있더라 이거야. a라는 애가 b라는 애로 갔다. 근데 b라는 애는 원래 a로 가더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은 반복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태워봤더니 a가 b로 갔다가 다시 a로 가기 때문에 f를 2개 태우게 되면 다시 a로 가더라. 막 이렇게 해서 막 사이클 얘기도 하고 막 하죠. 막 원순열 배열도 하고 막 여러분들 개성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막 문제 중에 막 완전 난리 났던 문제 있잖아요. 막 f 막 5개 태워서 막 x가 되는 재밌는 거 많죠.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하거든. 그래서 막 fn의 x가 된다 그러면 주어진 아이들이 n의 약수 개수만큼 왔다 갔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뭐 그런 얘기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얘가 이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요 방정식의 실근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자 그랬죠. 그럼 fx가 x가 되는 곳부터 보면 fx랑 x가 만나는 곳이잖아요. 몇 군데 있어요? 3군데 있죠. 그러면 요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괜찮습니까? 됐어요? 이거 논증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저 2개밖에 없냐? 이 논증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y는 x의 대칭인 2점이라고 하면 이 2점 사이의 기울기가 반드시 얼마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역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랑 fx랑 만나는 2점들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끝내면 안 돼. 2점 자체가 y는 x의 대칭이라는 건 2점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죠? y는 x 위에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2점을 이어보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그어지면서 중점이 여기 있는 거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살짝이라도 옮기지기는 순간 마이너스 1인 직선과 만나는 데들은 계속 생기지만 중점이 y는 x 위에 못 놓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이 5개가 되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n을 5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n-fx1 곱하기 xn-1 곱하기 xn 구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x1이고요. 여기가 지금 x2죠. 여기가 지금 x3고 그럼 여기가 지금 x4고 여기가 x5가 됩니다. 그럼 물어보는 건 지금 fx1 곱하기 x4 곱하기 x5고 x4는 지금 구해 놓은 거거든. 3이라고. 그럼 x1이랑 x5를 구하고 f도 구해가지고 집어 넣어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fx 함수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자, fx가 지금 만나는 애가 요 기울기 마이너스 1, 2점과 2점과 2점을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랑 3점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fx에서 요 직선을 빼기 함수 시켜주시면 만나는 곳이 3, 2, 1이기 때문에 인수가 싹 다 작성이 되죠. 자,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한번 세워볼까요? y는 마이너스에 2,2 지나죠? x 플러스 4짜리네. 자, 그럼 fx에서 이 직선 뺍니다. 더하기 x 마이너스 4가 어떻게 된다? 1과 2와 3을 근으로 갖는다. x마 1, x마 2, x마 3.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fx가 뭐더라? x마 1, x마 2, x마 3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 시켜주면 이게 fx더라. 그럼 이제 fx는 찾았으니까 뭐 찾아야 돼요, 이제?
x4랑 x5 x1이랑 x5 찾아야 되고요. x1이랑 x5는 fx가 누구랑 만나는 곳? x랑 만나는 곳이었으니까 얘 는 x라는 방정식을 풀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전개하지 말고 잠깐 멈추세요. 전개하지 말고요. 넘길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면 이미 너네가 y는 x랑 만나는 근하나를 알고 있죠. 어디? 근데 2라는 게 여기 지금 인수로 잡혀 있죠. 그럼 넘기면 반드시 2라는 인수가 잡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전개하지 않고 그냥 넘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넘기면 2x-4가 되죠? 2 생겼죠? x-2 생겼죠? 그럼 우리 어차피 지금 x는 2에 관심 없거든. x-2 그러니까 양변 지우자. 그러면 남는 게 이렇게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여기서 x-2 지워버리면 2가 남거든요. 그러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서 씨발 인수분해 안 되는데? 그럼 물어보는 거 확인하라고. 곱하고 있죠. 그렇죠? 이 방정식의 해가 지금 x1과 x5라서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물어본 게 뭐가 되는 거야? f? 마이너스 3 물어본 게 됩니다. 마이너스 3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함수값 계산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 계산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평소에 쌤이 항상 조금씩 늦게 끝내줘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내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빨리 했는데도 약간 모자랄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정각에는 끝내줄 수 있게 해볼게요. 잘 따라와봐요. 알겠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제일 극혐하는 형태의 수열 형태죠. 그렇죠? 세계항에 대한 얘기. an 플러스 2가 3an 플러스 an 플러스 1 an이 a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an이 an 플러스 1보다 크면 an하가 절대값을 시키고 2배의 an 플러스 1을 빼겠다. 자, 이런 세계항에 대한 귀납식이 나오면요.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뭘 각오하셔야 되냐. 대개의 경우에는 순행 한번 쭉 가거나 순방향으로 쭉 가거나 역방향으로 역행을 쫙 하면 되죠. 그죠? 단서 찾아낸, 항 하나 찾아낸 다음에 역행 쫙 해버리면 그냥 빵 하고 뜨거든요. 근데 세계항에 대한 귀납식 수열이 나오면 순행과 역행을 모두 해야 된다 라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없나? 없습니다. 그냥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이 결정이 안 되고 계속 두 개 항을 비교해서 다음항, 이렇게 또 비교해서 다음항, 이렇게 비교해서 다음항을 찾아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럼 순행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를 찾아낸 다음에 지금 비교하면서도 항이 안 결정되고 가죠. 그러니까 대소 비교이기 때문에 항이 결정되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얘네들끼리 비교를 하고자 거꾸로 가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순행과 역행을 모두 다 해야겠다라는 생각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한 항의 형태를 그나마 항의 이제 케이스를 줄이려고 범위가 나와 있으면 다음 항의 범위 정도는 적어두고 가시는 게 인지상정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AN이 A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쪽을 타고 가게 되면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 4AN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다. 그죠? 이 정도는 잡아주셔야 되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쓸 수 있는 거 없죠? 얘 때문에. 절대값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갑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지금 A3가 마이너스 6이라 그랬고
A6이 지금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그나마 나이스할 수도 있는 건 그냥 양수 A1의 값을 구해라. 이게 왜 나이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찾을 필요 없다죠. 다 찾을 필요 없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이스거든요. 그냥 양수 딱 하나 찾으면 답입니다. 딱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인 게 사실 케이스를 어떤 쪽을 먼저 가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친구는 케이스 1, 케이스 2 나눈 게 다른 친구한테는 그 케이스 1이 케이스 2가 되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답이 케이스 A라는 친구가 케이스 1, 케이스 2 나눈 게 B라는 친구한테는 순서가 바뀌어서 케이스가 적혔다. 근데 답이 케이스 2에서 떴다. 그럼 A 친구가 손해죠. 케이스 1 다 확인하고 왔잖아요. 근데 B 친구는 이득인 거거든요. 케이스 1 이거 먼저 확인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어서 보통은 이렇게 값이 아니라 그냥 모든을 주는 거예요. 다 찾아라. 차라리. 그래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만 찾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유불리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짓이 뭐냐면 케이스를 거르는 게 좀 빨라요. 케이스를 거르는 게 좀 빠르게 합니다. 물론 그것도 눈치채야지만 좀 빨라지긴 하지만 그나마 좀 빠른 편이다. 자, 가봅시다. 자, A3에서 A6까지 가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선 순행을 할 거예요. 그럼 A3랑 누구를 비교해서 다음항으로 넘기죠? A4를 비교해서 넘기겠죠. 자, 그럼 첫 번째 A3이 A4보다 작거나 같을 때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A4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고, 그러면 A5를 만들 때 이걸 타죠. 그럼 A5는 3A3 더하기 A4가 됩니다. 그럼 얘는 A4 마이너스 얼마? 18. 그럼 이제 A6로 갈 때 얘를 또 A4랑 비교하셔야 되는데 A6로 갈 땐 A4랑 A5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 A4랑 비교했을 때 A4보다 어떻습니까? 작죠. 그쵸? A4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A4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네. 뭔 소리야? A4보다 작다니까? A4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A4보다 작대. 누굴 타죠? 이쪽을 타죠. A4가 A5보다 클 때 이걸 타는 거잖아요. A4가 클 때이기 때문에 A6로 갈 때 아래 걸 타요. 자, 그러면 A6는 절대값 A4 마이너스 2A5가 되죠. 즉 절대값 A4 마이너스 2A4 더하기 36이 되겠네. 자, 그럼 여기에서 케이스가 나눠지죠. 어떻게? A4가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 자, 그럼 A4가 0 이상일 때다라고 하면 그냥 나오고요. 그럼 마이너스 A4 더하기 36이 되면서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2여야 된다죠. A6 구한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A4가 얼마라는 게 됩니까? A4가 38이 됩니다. 그럼 A4가 만약에 음수였다.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그럼 마이너스 3A4 더하기 36이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그럼 여기에선 A4가 뭐예요? A4가 넘어가면 3A4가 3분의 38인 거니까 3분의 38이 되는데, 우리 지금 A4가 음수일 때를 가정하고 왔죠. 탈락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의 A4는 38로 고정.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케이스 먼저 하고 갈게요. 자, 두 번째. A3가 A4보다 클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A3가 A4보다 크면 A5가 어떻게 적힙니까? 절대값 A4, 3 빼기 2A4로 적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적힐 건데
그럼 A3가 A4보다 크다는 걸 할 때 지금 A4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A3가 A4보다 A4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그러면 지금 A4를 만들 때를 어떻게 할지 한 번만 생각해보면 이 A4를 만들 땐 A3랑 A2를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럼 A4를 만들 때 A2랑 A3 비교한다 그러면 A2가 A3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A2가 A3보다 클 때 이걸 보는 거고, 근데 A2가 A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때 A4를 만들기를 3A2 더하기 A3로 만들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는 자 A3가 마이너스 6이고요. 그러면 3A2 마이너스 6이 A4인데 A2가 A3보다 작거나 같을 때이기 때문에 얘 음수라서 음수에다가 음수를 더한 거니까 음수 마이너스 6보다 더 작은 음수입니다가 가능해요. 근데 A2가 A3보다 크다 그러면 이때는 A4가 써지기를 절대값 A2-2A3로 적히고, 이렇게 되면 절대값 A2는 무조건 양수인데 A3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더하기 12가 되면서 무조건 A4가 양수였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A4가 지금 마 6보다 작은 놈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안 탈 겁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지금 미리 조금 생각을 해두고 갈게요. 지금 얘가 A4 부호가 확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가볼게요. 지금 A5가 이렇게 써졌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A3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얘는 6-2A4로 적힐 거고요. 그럼 얘랑 A4랑 비교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A6로 넘어가죠. 근데 얘랑 A4랑 비교하면 누가 더 크죠? 무조건 얘가 크죠. A4는 마이너스 6보다 작은 음수입니다. 얘는 그럼 6에다가 음수의 마이배, 양수가 되게 해놓고선 더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무조건 양수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A5가 A4보다 크거나 같은 쪽인 거니까 이걸 통해서 A6를 만들 때는 위에 걸 타고 가겠지. 그러면 3A4 더하기 A5가 될 거고, 그럼 A5가 지금 602A4였기 때문에 A4 더하기 6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선 케이스 A4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6보다 작은 거 맞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번째 케이스부터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냥 쭉 한번 가볼게요. 자, A4가 마이너스 8이라 그러면 이제 A2로 갈 건데 역행을 해서 A2, A1까지 가야 되잖아요. A2로 갈 건데 A4가 무조건 이쪽 A4 만들 때 A2가 A3보다 작거나 같아서 이렇게 타고 왔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마8이 3A2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마8이 3A2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A2가 얼마라는 얘기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게 되는데 지금 이 케이스 자체가 A2가 A3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을 때란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떴죠? 탈락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를 먼저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엔 조금 손해겠지. 이 케이스에서 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빨리 삭제시킬 수 있게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쪽으로 가자. 이제 여기 이제 볼 필요 없어요.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아예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요거 남았어요. A4가 38입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다시 이제 A2, A1까지 이제 역행을 밀겠죠.
자, A4가 38이라는 데에서 A4를 만들 때 누구랑 누굴 비교하죠? A2랑 A3를 비교하죠. 그럼 A2가 A3보다 작거나 같을 것인가? 아니면 A2가 A3보다 클 것인가? A2가 A3보다 작거나 같다면 A4라는 것을, 즉 38이라는 것을 3A2 더하기 A3로 썼을 거야. 3A2 마이너스 6 되겠지. 그래서 자, 그럼 마이너스 6 넘어가시면 3A2가 44가 되네요. 그쵸? 라고 하는 순간 A2가 3분의 44인데 마력보다 작거나 같다의 케이스였기 때문에 탈락. 자, 그럼 A2가 A3보다 컸다는 얘기고,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A4라는 38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절대값 A2 마이너스 2A3. 그럼 더하기 12 되죠. 그럼 절대값 A2가 26이라는 거기 때문에 A2가 26 또는 마이너스 26일 텐데, 우리 지금 A3가 A2보다 작을 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2로 누굴 선택해야 돼요? 26을 선택하셔야겠지. 자, A2가 26이 됐어. 자, 그럼 이제 A1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얘랑 누구랑 A1이랑 비교를 해서 누굴 만든다? A3를 만든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할게. 자, A3를 만들 때, A3라는 마이너스 6을 만들 때 케이스가 또 갈리죠. A1이 A2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A1이 A2보다 크던가. 자, A1이 A2보다 작거나 같다면, 즉 A1이 26보다 작거나 같다면 저걸 통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3A1 더하기 A2가 마이너스 6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얘가 말이 안 됩니다. 왜? A2가 지금 26짜리예요. A1,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 양수였죠. 양수 더하기 양수인데 어떻게 음수 나와? 불가능이죠. 자, 그러니까 요 케이스였네. 그럼 A1이 A2보다 크다 그러면 A3라는 마이너스 6을 어떻게 만들어? 절대값 A1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A2, 52에서 만들죠.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절대값 A1이 얼마야? 52에서 6 빼면 46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A1이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46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타고 가셔야 됩니다. 순행과 역행이 모두 일어날 것을 각오하고서 차근차근 타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잠시 기다리시면 해설지 갖다 드릴게요.